아니, 차이가 있어도 그렇죠. 이게 어떻게 기본 역량도 안 되는 대학한테 어떻게 이런 또 높은 평가를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뭐 BK21이라든가 뭐 링크 플러스라든가 이런 특수한 사업에 대해서는 또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아니, 기본 역량 없어도 그런 거를 지금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네, 네. 홍덕 의원님, 그다음에 존경하는 유기용 위원장님 말씀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대학 혁신 지원 사업 일반 재정 지원을 지원하기 위해 가지고 지금 대학 기본 역량 진단을 진행을 했는데요. 지금 8월 17일부터 8월 20일까지 지금 이의 신청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아까 윤영덕 의원도 이야기했지만 벌써 세 번째 평가죠. 과거 두 번의 평가에서 이의 신청이 받아들여진 사례가 있나요? 제가 알기로는 이의 신청이 받아들여진 사례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결과라고 얘기하고 이의 신청이라고 하는 절차를 두는 거 형식적인 거 아닙니까? 그래도 이의 신청 절차를 두고 혹시라도 있을 수 있는 그런 이의 제기에 대한 판단들을 한 번 더 해볼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형식적이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진단 지표 내 문제점을 제가 좀 살펴봤더니 물론 이제 평가마다 뭐 평가의 평점이 다를 수는 있겠지만은 지금 여기 보게 되면은 지금 기본 역량을 진단을 한다고 하면서 연구 성과 및 역량에 대한 지표 배점이 전무해요. 그러면 대학이 이게 페이퍼로만 평가해 가지고서 기본 역량이 진단이 됩니까? 결국은 대학은 연구 성과하고 역량과 관련된 부분도 반드시 연계되어 있는데 지표를 보니까 특성화 계획 및 발전 계획밖에 없고 관련된 점수도 지금 2점밖에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대학들이 연구 활동보다 취업률에 집중하도록 지금 유도하고 있는 것으로 좀 보이고 있거든요. 실제적으로 수도권에 있는 유명 대학 중에 BK21 과제라든가 링크 사업과 같이 어려운 과제들도 다소 선정됐는데도 불구하고 기본 역량 진단 평가에서 나쁜 점수를 받아가지고서 여기서 좀 배제가 됐어요. 이게 어떻게 그 10위권 안에 드는 대학이 이 평가를 통해 가지고 배제될 수 있는지. 물론 아까 윤영덕 의원도 이야기했지만 이 평가 모델 자체의 이 평가가 뭐 불공정하다 이렇게 좀 의문을 제기하지는 않겠지만 이 평가 자체가 실질을 반영하지 못하는 잘못된 모델이라면 아니 학생들의 등록금이라든가 이런 자율성을 다 막아놓고 나서 쭉 줄 세워가지고 모델이 잘 만들어졌던 안 만들어졌던 이 모델에 의해 가지고 평가해가지고 살생을 결정을 한다라고 하면 이게 바람직한 방법입니까? 지금 지역사회 내에서 지금 엄청난 반발이 있는데요. 이거 교육부가 이거 뭐 하는 겁니까? 두 번째 문제점. 진단지표에 보니까 전인교원 학보율 감소로 인해서 파급되고 있는 지표가 항목 내에 아주 다수예요. 전인교원 학보율만 높으면 고점을 받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결국은 기본 역량 평가가 단순하게 전임교원 학보가 얼마나 됐냐에 따라서 좌지우지되는 전임교원 학보 평가에 불과하게 된다고 지금 생각이 되거든요. 전임교원을 확보하는 게 분명 중요한 항목이긴 한데 대학의 기본 역량은 단순하게 전임교원 확보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이러한 전임교원이 얼마나 역량을 갖고 있는지 그 실질적인 내용을 좀 평가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임교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많은 지금 편법들이 지금 늘어나고 있어요. 지금 근래에 늘어나고 있는 폴리페서, 부수적인 겸직을 하고 있는 전임 교원들로 인해서 지표 점수 뭐 이런 거 따지는데 사실 이 편법적인 부분도 지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금 부총리께서는 진단 지표와 관련된 제가 두 가지 질문, 문제 지적한 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 특수 목적 사업에 대한 재정 지원을 평가하는 기준과 이제 이 일반 재정 지원을 하기 위한 3주기 진단의 평가의 기준과 목적이 서로 다릅니다. 그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아니, 차이가 있어도 그렇죠. 이게 어떻게 기본 역량도 안 되는 대학한테 어떻게 이런 또 높은 평가를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뭐 BK21이라든가 뭐 링크 플러스라든가 이런 특수한 사업에 대해서는 또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아니, 기본 역량 없어도 그런 거를 지금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 기준과 평가의 점수 배점이나 이런 것들이 좀 다르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아시다시피 수도권과 지방을 구분해서 권역별로 나눠서 이번에는 3주기 때, 2주기 때 제기됐던 지방대에 불리한 평가 기준이다라고 하는 문제를 저희가 받아들여서 수도권과 권역별로 이제 나눠서 평가를 하다 보니까 수도권 지역의 대학들의 이른바 좀 불리한 점이 있었다라는 지적이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기본
전임 기원 확보일 뿐만 아니라 실제로 이 정성적인 평가에서는 여러 가지 필요한 기본 역량에 대한 평가 기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이 제기하시는 제가 잠깐 부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기본 역량 평가를 기초로 해서 대학 혁신 지원 사업 지금 이거 이 방법 때문에 지금 대학들이 이 교육부의 평가를 위해 가지고 별도로 가해 수업을 받고 그 다음에 용역을 주고 한다는 거 아닙니까? 교육개발연구원 출신 분들이 다 지금 이 교육에 지금 매달리고 있고요. 이 평가서에 지금 다 매달리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이렇기 때문에 교육부에 주사가 나타나도 대학 총장들이 벌벌 떠는 지금 사태가 지금 벌어지고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저는 이런 평가를 통해 가지고 대학을 살리고 죽이는 결정을 한다든가 이거에 과도한 재정이 투입되는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기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분명하게 문제점을 잘 파악해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한 개선안을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형식적인 이의 신청이라든가 뭐 형식적인 뭐 가결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하는 거 사실 인정하기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이제 역량 진단 1주기, 2주기 때에도 뭐 저 역시도 그 자리에 있을 때 그 문제에 대한 제기를 했던 사람으로서 1주기, 2주기 평가를 그 평가 기준이나 절차에 대한 진단과 좀 새로운 이 대안들을 가지고서 3주기는 평가를 좀 새롭게 해보자라고 여러 가지 이제 보완 대책을 만들었다고 보는데 이제 여러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바와 같이 이 대학의 재정 지원에 대해서는 좀 더 근본적인 구조적 혁신이 좀 필요한 게 아닌가. 고등교육 재정 문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재정을 지원하는 문제에 대한 좀 더 근본적인 논의들이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3주기 이 평가를 마무리하면서 저희가 그 다음에 이 진단 평가와 재정 지원에 대한 이 구조 개혁의 문제에 대해서는 좀 국회하고도 좀 긴밀하게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